네,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차에는 마케팅 데이터와 AI 활용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는 우리가 고객 매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강에서 목표는요, 고객 매출 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 매출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각 데이터의 유형과 특징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 매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필수 데이터 항목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요것들을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케팅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식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요것들은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챗GPT, 엑셀 코파일럿,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외에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GPT를 활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GPT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서들을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문서도 어느 정도 이 GPT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까지 뒤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받았을 때 데이터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고, 이걸 탐색한다고 하는데, 탐색을 하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습득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석,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첫 번째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요걸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매출 데이터 구조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고객 데이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에서 고객 데이터만 먼저 따로 빼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고객 데이터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속성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데이터가 있어요. 기본 속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정보들을 의미를 하고요. 행동 데이터는 그 고객들이 우리 물건들을 사거나 이런 걸 하는데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기본 속성 데이터 그리고 행동 데이터들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평가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기본 속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고객 마케팅에서 출발점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를 확인을 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의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름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가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이 고객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고객이 될지 아니면 구매를 안 하는 고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 데이터 중에 가치 데이터는 이 RFM 기준이 대표적인데, 이 RFM 같은 경우에는 R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구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점수들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R 점수가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구매 횟수 같은 경우에 F에 있는데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충성도나 수익 기여도에 있어서 평가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적 구매액 같은 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FM 점수들을 토탈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등급들을 매겨서 따로 데이터화를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들을 매기고 그런 것들로 고객들을 우수 고객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주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엔 구매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탈 고객이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급속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성장 고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매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매출 데이터의 요소들로는 거래 단위 데이터, 그리고 채널 데이터, 그리고 제품 서비스 데이터, 고객 연결 데이터가 있는데, 거래 단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출 데이터에서 거래한 내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채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고객이 어디들로 들어오게 됐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와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 제품 서비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브랜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우리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조금 다르게 고객 연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객 연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있었던 이 1, 2, 3 거래 단위 데이터, 채널 데이터, 제품 서비스 데이터랑 우리 그 앞에서 했었던 고객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몇 번 샀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고객 연결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단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거래 단위 정보를 나타내고요. 언제, 얼마에 몇 개를 판매했는지, 이런 거래 내역들을 수치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아이디, 거래 일자, 단가, 수량, 매출 금액,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경로와 유통 채널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이고요. 고객이 어떤 경로로 통해 구매했는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채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 데이터들을 왜 수집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팔았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채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우리의 마케팅 효율과 관련이 있게 돼요. 구매를 한 사람들이 어떤 채널로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케팅의 방향성들이 잡히겠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들어와서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라인 이벤트를 조금 더 열어서 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부진하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에다가 우리가 캠페인을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케팅 효율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채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제품 서비스 데이터이고, 이 제품 서비스 데이터는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거,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얼마에 있는지, 그래서 원가 정보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유통한다 그러면 브랜드 정보들도 같이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라든지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제품 서비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연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랑 고객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여서 우리가 앞에 했던 고객 데이터랑 매출 데이터가 함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스마트폰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 고객 연결 데이터로 묶여져 있는 거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내게 되겠죠.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파악하는, 탐색하는 과정들을 거쳐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이나 파악, 그리고 분석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볼 거는 이 엑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복잡하게 작성하거나 공식을 써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거나 해서 분석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어로 원하는 분석 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연어로 작성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서 즉각해서 코파일럿이 분석해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어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동 차트가 생성이 되고 패턴도 발견할 수 있고 예측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소개하는 이제 뭐 스프레드시트에 제미나이를 붙인 거나 챗GPT를 이용한 분석이나 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플러스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엑셀 코파일럿이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얘는 다른 점은 구글의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랑 다르게 무료 버전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제미나이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팀 단위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플러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실습하는 거를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비어있는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면 이제 가져오기 위치는 스프레드시트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트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분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CSV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자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얘가 파악을 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데이터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서 이제 이 제미나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쭉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 프롬프트 입력에서 이 컨텐츠가 되는 소스라고 하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이 데이터들의 파악이 끝나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자상거래 고객 행동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 주요 내용은 이제 주문 및 고객 정보 그리고 제품 및 거래 세부 정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이 데이터에서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할인을 받은 고객은 허스트 0181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아래서 여기 보이죠? 여기 있는 데이터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와서 얘네들의 할인 금액들을 우리가 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자연어로 물어봄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AI를 활용했을 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볼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GPT를 활용할 때 어느 정도의 분석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AI한테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AI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때 우리가 아까 제미나이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파악하게 해도 괜찮지만 이 직접 파악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놓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CS 파일을 우리 GPT한테 업로드하거나 텍스트로 붙여넣고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또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온 결과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GPT한테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져와 달라라고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영역들도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실습 데이터들을 갖고 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습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캐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주고요. 옆에 모파가 있고 데이터셋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셋을 따로 준비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 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클릭했을 때 저는 바로 다운로드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 주시고요. 이 압축 해제한 내용을 바탕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저는 여기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준비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일단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스프레드랑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을 거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셋들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쭉 보시면 이 데이터는 총 거의 17,000개가 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더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연습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GPT한테 넘겨서 한번 데이터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보내볼게요. 그래서 챗GPT를 한번 켜주시고요. 이 챗GPT한테 우리가 파일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전달할 때는 저희가 CSV 파일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이제 이커머스 데이터셋 이커머스 커스터머 비헤이버 데이터셋 V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커머스 커스터머 비헤이버 더티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실습할 내용은 우리가 데이터셋 언더바 V2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아까 프로세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데이터에 전체 구조를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GPT가 읽고 파악을 해서 이제 전체 구조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17,049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order ID, customer ID, date 해서 주문 고유, 고객 고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고객 정보로는 고객의 나이랑 성별, 거주 도시 이게 우리가 아까 기본 고객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구매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 단가, 구매 수량, 할인 금액, 총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및 디지털 행동으로 분류해서 결제 수단이 어떤 건지, 접속 기기가 어떤 건지, 쇼핑 세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문한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재방문 고객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및 만족도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석들을 할 수 있는지도 GPT가 추천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핵심 인사이트 3가지를 한번 알려달라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핵심 인사이트 3가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봤을 때 GPT가 우리가 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안에 있는 인사이트 3가지를 추출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되는 이유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화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한 내용들에서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사이트 3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데스크탑 사용자가 모바일 태블릿보다 객단가, 그러니까 총 결제 금액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데스크탑으로 산 사람들이 더 비싸게 샀다, 더 많이 결제를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이 재구매 고객보다 1회 결제 금액이 더 높다. 그래서 1회 더 높다는 거는 첫 구매 프로모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 만족도는 구매 행동과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로 분석을 했는데 구매 행동, 그러니까 행동 데이터들을 봤을 때 세션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달됐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었는지, 그리고 몇 개의 페이지를 봤었는지 이런 것들로 상관계수를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0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평점, 가격, 배송, 쇼핑 행동과 거의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우리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총 매출액을 표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커머스 쇼핑몰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가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는지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월별로 매출액을 구해서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3월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총 매출액들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보면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매출 추이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매출 추이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면 GPT가 그래프를 만들어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화면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축소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1월 달부터 24년도 3월 달까지 매출들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인터랙티브 차트로 전환을 클릭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교차점마다 어떤 데이터가 얼만큼의 총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트들의 색깔도 우리가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차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 봐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강에서 내용들은 이제 우리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고객 데이터 구조에 포함되는 3가지 핵심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기본 속성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 데이터가 있고 가치 데이터가 있네요. 요것들은 우리가 다 고객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매출 데이터에서 채널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언제 팔렸는지, 어떻게 팔렸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채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였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채널별 매출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가 구매가 됐으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효율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불만의 현황 관리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채널별 매출 기여도 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요게 이제 정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채널 성과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예산 배분과 채널 전략을 최적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AI 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해석 속도의 혁신적인 향상, 맞죠? 우리가 방금 잠깐 해봤는데도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분석의 자동화, 이것도 맞죠? 이제 우리가 AI한테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하는 코드들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시각화 제거, 그래서 우리가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시각화하는 내용들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모든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해준다. 요거는 아니죠. AI는 자동으로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I는 분석 속도와 자동화, 시각화는 지원하지만 원천 데이터의 오류를 전부 자동으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AI 자동화 사례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